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월 3일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훈 전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 열흘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TV조선의 엄성석 앵커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있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전모가 MBC 단독보도 그리고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지 않고요. 이 내용을 간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본인이 수산업자라고 해서 또 이 인터넷 언론 이 부회장이다 이런 명함을 달고 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쳤는데요. 이 사기 규모가 무려 100억 원에 상당하고 있고요. 7명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기간은 2018년도 6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총 7명에 대해서 110억 원 정도의 최대 금액이 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치면서요, 그냥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력 인사들, 정계, 그 다음에 언론인들, 검찰, 경찰, 속칭 이 권력기관, 언론, 이런 유력 인사들을 본인이 다 잘 안다, 이러면서요, 이제 사기도 치고, 그리고 또, 유력 인사를 잘 알기 때문에 사기친 돈을 가지고 또 엄청난 선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선물을 뿌린 사람의 리스트에는 누가 올라가 있느냐?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올라가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식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은 기억도 잘 안 난다, 밥은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 자택으로 선물까지 보내놓고 또 사진까지 찍은 실증 사진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사기꾼인데요. 이 사건의 전모 그리고 이 김무성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서로 인사를 나눴고 김무성의 친형한테 무려 85억 원 상당의 사기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려왔고 또 이 정계, 언론계, 그 다음에 검찰 또 경찰 이쪽으로 또 많은 또 선물을 제공하면서 유력인 행사를 해왔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본래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인데 2016년도에 돈과 관련해서 사기쳐가지고 걸려 들어가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구속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요, 2017년도 12월에 특사로 풀려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점이 아직 언론 보도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1년 만에 특사로 풀려났는데 이 특사를 과연 누가 해줬는지 여기서부터 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냥 사기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력인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쳤느냐? 그리고 수산업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수산업은 별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수산업이냐? 선동 오징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선동 오징어가 뭐냐면요, 이 선상에서 급냉시킨 오징어 이 매매 사업 한다고 해서 전부 사기를 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쳤냐면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이 깜빵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인데 이 언론인 출신이 서울사립대학교 특임 교수를 한 바 있고요. 2016년도 총선에서 경북 지역 한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르러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A씨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A씨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소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A씨는 누구냐? A씨가 왜 이렇게 출마도 하려고 그랬냐면요. A씨는 과거에 김무성 의원 선거 캠프에서 특보라는 명함을 달고 도와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 캠프 쪽에서 특보라는 명함을 달고 일을 했으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A씨가 이 사람한테 이 김씨라고 하는 수산업자한테 김무성 의원도 소개해주고 또 아름아름을 해서 결국은 또 이 A씨를 통해서 김무성 친형도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A씨한테도 말하자면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A씨한테는 17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선동 오징어 사업 하자,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 해서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됐는데 부동산을 매각해서까지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형도 85억 원, 6억 원 34번에 걸쳐서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33월까지 34번에 걸쳐서 86억 5천만 원을 말하자면 투자하라,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투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산업자 이 김씨가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면서 2018년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요 총 7명의 피해자부터 받은 돈이 무려 110억 원이나 지금 달하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노비도 하고 그리고 유력 인사들한테 선물을 뿌린 거예요. 그 선물 리스트에 바로 누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할 때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현직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 남부경찰서장이 들어가 있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들어가 있고, 엄성석 TV 앵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이 로비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가의 선물을 통해서 로비 활동도 하고 또 이 사기를 쳤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게 됐느냐. 이 화려한 명함, 이 가짜 신문이나 마찬가지요. 이걸 가지고 쭉 이제 명함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 가짜 신문 뭘 가지고 있냐면 우선 수산업자, 이 수산업회사 대표다, 이런 것처럼 꾸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언론사 회장이 누구냐면요, 이 김우성 캠프에서 특보를 했다고 하는 수감 동료 A씨가 인터넷 언론사 회장이에요. 그 인터넷 언론사의 부회장을 시켜줬어요. 부회장. 그리고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또 농구 관련 단체 회장, 이런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유력 인사들을 쭉 만나면서 말하자면 로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고가의 선물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고, 또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는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반듯한 실질적인 공공기관이에요. 여기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면 금품 혐의로 지금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엄성석, 또 유명 연예인들, 또 김무성,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농구협회 단체 회장 자리에 지난 2020년도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 취임식에 유력 정치인들이 또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C 보도에 따르면은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우선 MBC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계 유력 인사의 선물을 살포했는데 선물 산포 리스트에는 박지원 원장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박지원 원장도 뭐 지인의 소개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지인의 소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밀접하게 교류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은 물론이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독도새우와 같은 고급 해산물을 선물로 보냈다.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도 시대의 사기꾼을 검증도 없이 만난 사실이 확인되어서 국정원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까지 그야말로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이죠, 이 박지원 원장은 작년에 야당 유력 정치인이 소개로 이 김 씨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김 씨는 그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타난 걸, 진술한 걸 보면요,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박지원 원장의 여의도 자택으로
대게와 독도새우 등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올 2월에 박 원장 집으로 선물을 배달하면서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박지원 원장은 김 씨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은 건 맞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친분이 있던 중진 정치인이 김 씨를 소개했고 김 씨가 구속됐다고 하는 사실은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 씨가 이 가짜 명함 그리고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이거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고향인 포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난해 초부터 유력 인사들로부터 김 씨의 정체를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왔고 막대한 재래가이고 그럴듯한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이죠, 일부 정치권 인사는 김 씨 친척의 장례식에 조화까지 지금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 씨 부탁을 받고 직접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계 인물들에게 25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또 이 A씨는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어나운서, 그 다음에 가수, 연예계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고급 수산물을 많이 선물한 것으로, 그리고 또 이 김 씨의 다른 지인들, 또 이 각계 인사들에게 수산물을 선물로 쭉 보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해안 쪽에서만 나는 이 독도새우가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로 이가 때가 되면 계속 했는데 이것이 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특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치권 인사 소개로 만났지만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딱 한 번 만났다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김 씨를 언론과 스포츠계 인사로 소개받고 수산물은 받았지만은 돌려줄 만큼의 고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김 씨 측에서는요, 2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고위 법조계 인사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김 씨가, 이 수산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김 씨가 이 정치계, 그 다음에 언론계,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지휘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들어가 있으면은 검찰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찰도 경무관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 경찰은 총경인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국정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사기꾼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또 선물까지 받고 또 고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챙기고, 이거 말이죠, 국정원에 먹칠을 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먹칠을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부터 학력 가지고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고, 특히 과거에 북한 김정일에게 5억 불을 주고 사실상 정상회담을 산 이런 장본인을 갖다가 국정원장한테 앉혀가지고 지금 뭐 화면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친서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까지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참 국정원의 망신이고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 자고 일어나면은 또 얼마나 중요한 뉴스가 나올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를 가지고 가벼운 논평을 해드리는 게 좋은데요. 심야에 이렇게 무거운 뉴스를 전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마음에 드시면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